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금액 시장과 도지사가 정한다. 그래서 여당이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표준 임대료를 뭐 시장이나 도지사가 정해가지고 그거를 뭐 강제적으로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하나 뜬 게 있어서 요 기사만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표준 임대료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표준 임대료를 안 지키면은 무효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무효 처리. 그리고 세입자가 희망하면은 이제 6년 동안 전월세를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거 소급 적용. 지금 현 정부가 계속 소급 적용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역시 이번에도 과거 계약을 해놓은 것들도 다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사를 딱 보고 나서 사람들 반응이 갈립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저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임대료를 국가가 정해줘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거 가짜뉴스네. 뭔가 좀 오버해서 해석을 한 것 같네요 라고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 법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이제 법안인데요. 이분이 이제 두 가지의 법안을 개정하는 걸로 이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주거기본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두 가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인 이 주거기본법 개정을 한번 볼게요. 이제 윤호중 의원의 12명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국가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급격한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2년마다 쫓겨나듯이 이제 생활권을 이동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 범위를 정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표준 임대료라는 걸 정합시다. 그리고 그거는 시 도지사가 정해가지고 어떤 용도 면적 구조 그 연식을 고려해서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거 이상은 받지 못하게 이렇게 강제를 합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여기에 좀 약간 동의는 안 되지만 우선은 뭐 임대료가 급증해서 생활권을 떠나는 서민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살게 해줘야 되는 거다 라는 게 이제 법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임대인들이 너무 막 과하게 올리는 거를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기존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듭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표준 임대료를 정해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이라고 신설을 합니다. 법에. 이렇게 법에 있어야지 표준 임대료를 정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표준 임대료의 설정해서 시도지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한다. 공시가격, 뭐 인근 임대료, 뭐 물가지수, 대출금리, 뭐 기타 사항. 그래서 정리하면은 공시가격, 지역 임대료, 뭐 물가, 대출금리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시도지사가 표준 임대료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고시를 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 지역의 표준 임대료 어떤 뭐 30평대 뭐 10년 된 아파트는 뭐 방이 3개고 뭐 화장실이 2개면 뭐 전세는 뭐 7억이다. 이 동은 전세가 4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준 임대료를 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특이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도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 제공이 되고 있죠. 그것처럼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표준 임대료를 결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공표한다는 거는 사실 뭐 문제될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도 공시가격은 있지만 이게 시세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표준 임대료가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국가가 정하는 기준이 있다 정도일 뿐이지 이 공시가격도 똑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 부칙이 있어요. 뭐냐, 이 법은 공포하면 바로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온 것들 중에 보면은 표준 임대료를 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준 임대료를 어떻게 바로 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위원회도 만들고 뭐 지방자치단체가 뭐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6개월 안에 표준 임대료를 발표하라는 겁니다. 법 자체는 바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요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 아니 그냥 기준이 되는 임대료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세입자들이 전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임대인들은 뭐요? 이게 시세가 이 정도인데요? 라고 서로 이렇게 싸운단 말이죠. 항상
금액 가지고 싸우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오히려 뭔가 심판이 있는 거니까 이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쪽입니다. 이 의원이 하나 더 발표한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인데 여기는 이제 민주당 의원 11명이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최근 임대인의 과도한 전셋값 인상 요구와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임차인과 가족들이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변경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6년 동안 계약을 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니? 라는 제안 이유입니다. 정리하면은 임대인들이 너무 과하게 전세 금액을 올리니까 주거 안정성에 훼손이 오고 여러 선진국들을 봐도 좀 임대료에 제한도 두고 기간도 더 많이 주니까 이렇게 우리도 바꾸자. 그럼 어떻게 바꿀까? 6년 동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줘가지고 임차인이 살고 싶으면 계속 살게 해주자. 그리고 임대료를 국가가 결정해버리자 라는 게 이제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6조의 3을 신설한다. 그래서 계약갱신의 요구를 하나 넣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상가는 임차인이 계속 장사를 하고 싶으면 최대 10년까지 의무적으로 이제 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택은 없었죠. 근데 이걸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속 계약이 갱신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임차인이 2달에 월세를 안 냈을 경우, 그리고 뭐 임차인이 거짓이나 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사람을 속여가지고 계약서를 썼다거나,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 포인트겠죠.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 경우거나 가족이 사는 경우에는 집을 비워주라. 그러니까 무조건 6년은 아닌 거예요. 무조건 6년은.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전세 같은 거 주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일부러 집을 파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뭐 멸실, 뭐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때문에 집이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뭐 임차인에게 뭐 큰 문제가 없는 한 전월세 갱신을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다. 이거고,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임대인이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라면 임차인이라고 해서 다 착하고 다 성실하고 다 뭐 이렇게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좀 막 어떤 소송이나 뭐 이런 거를 임대인들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래나 저래나 법의 판단을 받아서 뭐 문제가 없으면 6년을 살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실제로 들어갈 생각은 없는데 사는 집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들은 임대인이 못 들어가니까 6년을 강제적으로 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6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6년까지는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뭐 2+2+2 뭐 이렇게 계약을 하든지, 뭐 3+3 이렇게 계약을 하겠죠. 뭐 4+2 뭐 이렇게는 안 할 테니까. 어찌됐든 간에 최대 6년까지만 연장이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요런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걸로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2년을 계약했다면 갱신되면 자연스럽게 2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계약했으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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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렇게 6번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차임과 보증금, 그러니까 월세나 뭐 보증금은 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조가 뭐냐 제가 가져왔는데, 당사자는 뭐 약정이나 뭐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증감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비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증감을 할 수는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걸 쉽게 해석을 하면은 계약 갱신 때 임차료를 늘리거나 뭐 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7조의 단서 중에서 멘트를 조금 바꾸겠다라는 게 이 법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뭐냐?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를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올릴 수 있는 이율도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핵심은 뭐죠? 증액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감액의 경우에는 무제한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증액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시행령 뭐가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감액을 하는 경우는 무제한으로 낮춰도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한선만 있지 하한선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7조의 2를 신설한다. 그래서 차입 및 보증금의 산정이 있는데 차입 및 보증금은 주거기본법 17조 2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공고한 표준임대료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아까 1번이었죠. 1번이 뭐였죠? 주거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시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정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격처럼 그냥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 법까지 개정이 되면은 시도지사가 정한 표준임대료로 차임과 보증금을 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가 이제 전세나 월세 가격을 정해주는 거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기준으로 쓰세요 이게 아니고 차입 및 보증금은 시도지사가 정한 표준임대료로 정하라 라는 게 법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조금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감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시도지사가 정한 표준 임대료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6개월 내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6개월 내로 표준 임대료를 정해 줄 겁니다. 30평대 얼마? 40평대 얼마, 삼성동의 30평 아파트는 얼마, 잠실의 어떤 단지의 30평 아파트는 전세는 얼마, 월세는 보증금 얼마에 얼마다 라고 정해준다. 그리고 그거를 따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라가 전세와 월세를 정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 법대로 가면요.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 차입 및 보증금의 산정에 관한 특례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같은 거죠. 그리고 비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인 거. 그러니까 주인이 5년 이상 산 집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임차를 준 적이 막 6년 전, 8년 전이야. 근데 이제 와가지고 주인이 살다가 나가면서, 아니면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정하는 거죠? 이건 그냥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까? 라는 부분이 좀 우려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뭐 증감해서 차임과 보증금을 뭐 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최초 계약을 갱신할 때는 다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면은 뭐 기존 임대차 계약도 우선은 뭐 법이 통과되면은 뭐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는 이제 뭐 맞는데, 맞고 그것도 뭐 이제 물가 상승률에 플러스 뭐 알파 정도로 이제 증액을 제한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기존에 주인이 살던 집들도 공시가격을 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은 임대인이라면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뭐냐, 제21조 3항 5호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뭘 삭제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21조를 가져왔어요. 21조 조정의 신청이 있습니다. 조정의 신청.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시나 도 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법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망이 있어요. 사망은 뭐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을 각하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조정 신청이 들어와도 야, 이건 안 되겠다, 조정을 못 해주겠다라고 그냥 포기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5번 제5호를 삭제한다고 돼 있죠.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자, 그러면 피신청인은 누구냐, 신청인은 보통 임차인이겠죠. 너무 비쌉니다 하면서 신청하겠죠. 그럼 피신청인은 임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저는 조정 절차 하기 싫은데요 라고 통지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조정이 안 됐어요. 진행이 안 됐어. 근데 이제는 임대인이 저는 조정할 마음이 없는데요 라고 해도 그냥 조정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
임대인들이 조정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정 거부를 해도 분쟁 조정은 계속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게 통과가 되면요. 자, 그리고 요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 뭐 내용이 깁니다. 뭐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뭐 7일 안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문서를 바꾼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요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정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정위원회에서 뭐 임대료를 깎아라, 뭐 얼마로 해라, 이렇게 조정이 딱 결정이 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지가 갑니다. 근데 7일 안에 서면으로 거부 표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동의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받았는데 깜빡하고 답변을 못했어. 그럼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조정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의사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동의로 간다. 그리고 동의로 간주가 되고 나서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고 뭐 같은 조에 2항으로 해서 뭐 이걸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뭔 소리지? 라고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29조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목 외의 부분은 1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 절차에 관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조정법을 따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1항 그리고 밑에 2항을 신설한 거죠. 뭐냐? 주택 임대료에 관해서 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표준임대료를 따르라고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막 하는데 조정할 때 이제 임대료 가지고 싸울 거 아닙니까? 대부분 뭐 권리금 같은 걸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임대료 가지고 싸울 때는 주거기본법의 표준임대료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뭔가 금액적으로 싸운다. 그러면 표준 임대료를 가지고 이거를 오버했냐 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조정을 해주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임차인이 이제 임대료가 부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제 표준 임대료가 정해지면은 아니 여기는 표준 임대료가 전세가 4억인데 왜 5억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억울할 수 있잖아요. 표준 임대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조정 신청을 합니다. 시도지사한테. 그럼 조정 신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원래 나는 이거 거절합니다 라고 거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부를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조정위원회가 열리겠죠? 그럼 조정위원회에서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표준 임대료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리고 증감의 부분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준다. 그래서 조정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7일 안에 거부 의사 표시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 안 하면은 동의한 게 되고 동의를 하고 나면은 법적으로 합의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아까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발의해서 이제 통과가 되면, 본회의 통과가 되면은 바로 적용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기존 계약들은 모두 소급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년까지 최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소급해서 된다는 겁니다. 이 법안 내용만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내가 2년밖에 안 살았다. 그럼 이게 바뀌는 순간 나는 추가로 4년을 더 살아도 돼. 전월세 연장이 소급 적용될 거니까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전월세를 올리는 거는 물가 플러스 뭐 시행령 정도로 좀 제한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시도지사들은 이제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단지별, 주택별 표준 임대료들을 막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강제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왜냐? 거부해봐야 어차피 조정위원회로 갈 것이고, 조정위원회에서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줄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임대인이 거부해봐야 어차피 법원으로 가는데, 법원에서도 조정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괜한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뭐 이게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은 176명이죠. 그래서 300명 중에 176명이고 뭐 여권으로 따지면 거의 19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하는 법사위장도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리고 뭐 크게 관련은 없지만 국회의장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원한다. 그래서 이거를 당론으로 이제 채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빠르면 뭐 15일에서 뭐 30일 안에 그냥 법이 바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법적으로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신호등이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뭘까? 문제는 자 보세요. 지금 뭐 6.17 대책, 7.10 대책
터지고 나서 뭐 소급 적용, 뭐 위헌 논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뭐 데모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지금 뭐 실검 뭐 띄우기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막 국민적으로 막 반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이후에 오히려 나오는 법안들은 점점 더 뭐 반시장적인 뭐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2+2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6년 보장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임대료도 아예 그냥 정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국가가 뭔가 더 개입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은 결국에 반시장적인 거니까 이런 법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법이 여러 개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2+2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6년이 더 많아요. 지금 이제 6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소한 6년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기류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 그리고 임대료 인상도 예전에는 뭐 5%였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낮게 하려고 지금 계속 뭔가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조정 신청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맞는가 저는 조금 고민은 되는데, 그리고 거기다 국가가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약간 임대인은 약간 범죄자 같은, 어찌 보면 뭐 예비 범죄인 뭐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지금 이 법안 발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놔두면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뭔가 국가적으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해석으로 좀 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국가 세금으로 뭐 지어가지고 임대를 주는 임대 아파트나 뭐 임대 주택을 가지고 뭐 임대료를 제한하고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사실 국가의 세금 가지고 어찌 보면 국가 소유의 물건을 자기들이 이렇게 규제를 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이건 국민의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는 법들은 대부분 다 국민, 어떤 임대인도 국민인데 이 국민이 모은 돈을 가지고 어떤 집을 샀단 말이죠. 근데 이 집을 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유재산인데 이거를 빌려주는 거는 어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세금으로 전혀 하지 않은 그냥 민간인들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임차 시장을 뭐 어느 정도 규제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징벌적으로 규제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세요. 제한 이유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임대인의 과도한 전셋값 인상 요구와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임차인들이 쫓겨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멘트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상하다. 왜 그러냐? 저 멘트대로라면은 주인이 올리고 싶다면 전세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주인들이 그냥 과도하게 전세값을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은 임차인들은 하염없이 맞춰주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주인이 올리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올라가는가? 이게 맞겠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죠. 왜 그러냐? 지금 서울의 일부 아파트 같은 것들은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고,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은 아파트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반대로 경상도, 뭐 전라도, 뭐 강원도의 임대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전세가 막 올라가나요? 물론 올라가는 뭐 신축 아파트 단지들도 있겠지만 전혀 안 오르고 그냥 오히려 막 떨어지고 막 지지부진하고 뭐 공실나고 뭐 이런 데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있는 임대인들은 전세가를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리고 있는 건가요? 자, 임대인이 전월세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뭐냐? 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지. 나는 물건을 100개 가지고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50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떨이로 팔아야 됩니다. 마트 저녁 8시에 가면은 2만원짜리 초밥을 뭐 만원에 팔죠. 그게 떨이로 파는 거죠. 왜냐? 물건은 남아있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 정권이 지금 바라보는 대로 임대인들이 무조건 올리고 싶어서 막 올린다,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은 임차인들이 집을 원하는데 그 공급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야, 너 말고도 옆에는 야 2억 더 준다는데 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서울 빌라 전세가 폭등할까요? 지금 서울에 사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빌라 전세 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라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서울의 반지하 월세가 폭등해 가지고 반지하 사는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동네의 아파트, 살기 좋은 지역,
이런 데들에 물건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넘쳐가면서 임대인들이 전월세를 올리고 있는 거죠. 물량이 없으니까. 그런데 현 정부의 이 법안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물량은 대폭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법안을 보면 임대인이 들어가는 건 봐준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6년간 빌려줘야 되고 표준 임대료로 딱 정해져 버리는데, 제가 주인이면은 기존에 살던 전셋집 빼서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내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을 지키려고 하겠죠. 왜냐면 이제는 빌려줘봐야 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인기 지역에, 핵심 지역의 전월세 물량은 더 줄어든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지금 이 법안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정부 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지금 7, 8월에 다 통과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 아파트 전월세는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임대차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수요는 똑같죠. 그러면은 폭등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거를 못 올리게 임대차 3법으로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공급은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수요를 다 감당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임차를 못 구하는 사람들은 집을 사러 가겠죠. 왜냐면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예전에는 돈을 많이 주면 내가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돈을 더 많이 줄 수도 없어. 전세가, 월세가가 고정돼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임대인한테 뒷돈을 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집을 사러 가겠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매매로 바뀐다. 그런데 집주인들은 집을 팔기가 두렵죠. 양도세나 이런 게 너무 크니까. 물론 종부세는 부담이 되지만. 근데 사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막 더 늘어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는 초양극화로 가는 거고, 당연히 전월세도 초양극화로 갈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게 저는 임차인들을 위해서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뭐 현 정부나 아니면 또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우선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전세도 못 올리고 월세도 못 올리고 6년 동안 쭉 살게 해준다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니냐, 나는 그 6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분양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끝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